박 PD의 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봤더니 전쟁을 통한 남한 점령만이 북한의 통일 노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거 전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통일을 하는 건 전쟁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죠. 즉, 기존의 평화적인 무드의 대남 노선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배웠던 적화통일, 요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적화통일만 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아하,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 통일이 눈앞에, 평화 통일이 눈앞에 있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새해 첫날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이행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말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다 라면서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대남기구 도대체 뭐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예, 뭐 구체적 리스트는 나오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통일전선부의 위상을 격화시킨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폐지한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하위 개념으로 바뀌고 한반도의 문제 주도권도 남북이 아닌 북미에 넘어간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하, 앞으로는 남한 정부와는 얘기할 게 없다. 하고 싶으면 미국이랑 대화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했었는데 이때 내년도 투쟁 방침을 선언하면서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남 관계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 교전국 관계로 고착이 됐다. 미국과 남조선이 끝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하려고 하면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가 있고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는 군사행동 과업을 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단어들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어쨌건 평화통일, 흡수통일 이런 게 아니라 전쟁으로 남한 땅을 뺏는 수밖에 없다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군사 정찰 위성도 올해 3번 더 쏘겠다. 더불어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겠다. 제3차 함선 공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함선 공업혁명은 이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뭐 직속 부처는 국방부겠죠.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북한의 도발적 망동,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는 너무나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큰 논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뭐 기존에도 그랬었지만요. 맞아요.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이런 거를 뿌렸는데 교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강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보내거나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 독도를
센카쿠나 쿠릴 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다라고 군인들이 보는 일종의 교과서에 적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다른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만든 교과서에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적어놨고 이걸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그대로 출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게 나오자마자 윤 대통령이 지를 불러서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당장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에이. 네, 이게 사실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4만 부가 발간이 되는데 2만 부가 먼저 뿌려졌고 2만 부 찍는 데만 4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대요. 근데 이거를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4천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거죠. 누가?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신원식 자기 월급으로 이거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과연 북한의 도발, 파멸의 전주곡으로 느껴지게끔 뼈 저리게끔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독도 얘기가 나와서 또 한 가지 덧붙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도 일본 지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이 지진 지역, 아니, 지네가 독도를 거기다 떡하니 넣어놨다는 거예요. 지네 나라 땅처럼. 이 독도에 쓰나미 경보를 지네가 내렸어. 예. 뭐 국토에 관한 수호의 의무를 지닌 해당 부처의 장관이란 인간이 그러고 있으니 일본 애들이 뭔 짓을 하든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새해를 앞두고 들려온 북한발 적화 통일론. 물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슈 입에 달고 살았던 그들이지만 전쟁을 해서 남한을 쟁취하겠다라고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이례적인 발언을 새해 벽두부터 꺼냈을까요? 지난 30일 미국 CNN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서태평양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불진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군 인력까지 급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2달 전에 우려를 했었는데 미국 CNN에서 경불진을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들어본 모양이에요. CNN은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한국군이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를 해야 하지만 재작년 출생하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남녀 성비를 5대5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많아도 12만 5천 명입니다.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유지가 되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즉 현재 병력 수준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2072년이 되면 16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민등록 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 수준인 국군 상비 병력은 2039년 39만으로 40만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럴 것 같으니까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CNN은 이에 대해서도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한국이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이었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그 전제, 즉 북한 위협 감소라는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비아냥됐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거짓으로 판명된 게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남북관계 좋아져서 진짜 군대 숫자 줄여도 될 정도로 평화 분위기였는데 현 정권 들어서 갑자기 확 바뀐 거 아닙니까?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김정은이 왜 도발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도 한국의 군인 수는 줄어듭니다. 그것도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급감을 하는 거예요. 반면 북한 군인 수는 최소한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북한의 군인 수가요 120만이 넘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의 2.5배 수준인 1.8명입니다. 1950년 6월 25일처럼 또 남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전은 탱크 밀고 들어가서 총 쏘고 수류탄 던지는 재래식이 아니라 드론, 로봇이 활약하는 첨단 기술전이다라는 주장이 있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첨단 기술전을 활용한 전투법이 이루어지곤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재래식 전투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핵전쟁이 될 텐데 병력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에서 왜 핵을 쓰지 않습니까? 핵은 무기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마치 집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조심스레 전망해 볼게요. 머지않아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 군인이 될 겁니다. 드론을 조종하든 총을 들고 각계격파를 하든 국가가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군인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별 수 있습니까? 가장 많은 연봉을 줘야 그나마 군인을 하는 청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으로의 이민이나 귀화에 큰 문이 열릴 겁니다. 연봉도 높지만 일단 군인이 되기로 약속만 한다면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프랑스처럼 용병을 우리나라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파트라면 환장하는 인간들, 갭투기하느라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좀 먹는 줄도 모르는 인간들, 주택담보대출로만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은행들, 이런 존재들이 콤비네이션을 이룬 탓에 너무 비싸져 버린 대한민국의 집값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 최저 출산율, 이로 인한
김정은의 도발과 낮아진 이민 기와의 문턱.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